이혼하자. 불구랑은 못 살아.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깨어난 지 겨우 1시간. 의사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내린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제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스킬노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스킬노트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24층 높이의 태산건설 본사 건물은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실에서 강민주는 책상 위에 펼쳐진 신규 프로젝트 설계도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48세인 그는 장인어른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실질적인 기술 이사로 일하며 회사를 국내 상위 5위권의 건설사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민준의 시선은 멀리 한강 건너편에 올라가고 있는 새 아파트 단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프로젝트였죠. 민준은 단순히 기술직만 하는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장인어른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뛰며 실력을 쌓았고 지금도 주요 프로젝트마다 직접 디자인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 윤서희였죠.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또 야근이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큰 계약 앞두고 있잖아. 준비할 게 많아서.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민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윤서희, 50세인 그녀는 태산건설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물려받았고 그때부터 민준과 함께 회사를 키워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늦어지고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더 잘해서 아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주는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죠. 조심해서 들어가. 밖에 비 온대.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천천히 운전할게. 지하 주차장은 을씬하게 조용했습니다. 민준의 구두 소리만이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며 오늘 있었던 설계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신규 사업 확장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아내도 회의에서 드물게 자신의 설계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요즘 서희가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운 향수를 뿌리고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아내가 자신감을 되찾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죠. 민주는 안전벨트를 매고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가 맞았죠. 민주는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조심스럽게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교통체증은 평소보다 심했고 민주는 인내심을 가지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강남대로
한남대교로 이어지는 길. 평소라면 30분이면 집까지 가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민주는 무심코 룸미러를 봤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죠. 작은 황금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 건네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민준아, 이 열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우리 회사의 진짜 보물을 여는 열쇠란다. 언젠가 내가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장인어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장인어른은 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죠. 한남대교에 접어들었을 때 빗줄기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민주는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다리 위에서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왔죠. 그때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았지만 페달은 바닥까지 푹 꺼져버렸습니다. 차는 여전히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죠. 이럴 수가. 민주는 재빨리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차는 미끄러지듯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에 있던 트럭이 빠르게 다가왔죠. 안 돼. 민주는 핸들을 급하게 틀었습니다. 차가 옆 차선으로 비틀거리며 미끄러졌습니다. 빗길 위에서 타이어가 헛돌았죠. 차는 통제를 잃고 다리 난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민준의 몸은 좌석에서 튕겨나갔다가 안전벨트에 걸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모든 게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난간을 뚫고 나가는 순간 민주는 이상하게도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빗속을 뚫고 떨어지는 차 안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얼굴, 회사 동료들, 완성되지 못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살아남아라. 반드시. 쾅! 차가 한강 둔치에 떨어지는 순간 민준의 의식은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새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몸 곳곳이 욱신거렸고 무엇보다 하반신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 없음이 그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깨어났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의사가 들어왔고 민준의 눈동자에 펠라이트를 비추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준 씨, 저 보이세요? 손가락이 몇 개죠? 세 개요.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군요. 머리 쪽은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가락 움직여 보실 수 있겠어요? 민주는 다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뇌는 명령을 내렸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척추에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요추 2번과 3번 사이가 골절되면서 신경이 눌렸어요. 수술은 했지만, 하지만 뭐요? 말씀해 주세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8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의 다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민주는 울먹이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녀의 뒤로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신입 부장 김태준이었습니다. 괜찮아? 깨어나서 다행이야. 아내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여보, 나 무서워. 다리가 안 움직여. 의사 선생님이 마비래. 나도 들었어. 아내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태준은 병실 구석에 서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에는 동정이 아닌 승리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준.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민준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보도 당신도 아닌 그냥 이름으로. 우리 이혼해.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서희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장난해? 내가 이런 상태인데.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 이제 50이야. 아직 젊어. 그런데 불구가 된 남자를 평생 돌보라고? 그건 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회복될 수도 있대. 언제? 1년? 10년? 평생? 나보고 그걸 기다리라고? 비웃듯 웃으며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이 사고를 당하고 깨어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혼을 요구하다니. 당신 미쳤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알아. 아니까 하는 말이야. 당신 상태로는 더 이상 회사 기술이사로 일할 수도 없잖아. 회사 지분도 전부 나한테 넘겨. 당신이 직접 서명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대.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합의서야. 그리고 지분양도 동의서. 변호사가 다 작성했어. 당신이 서명만 하면 돼. 어머니는 아세요? 당연히 알지. 어머니도 찬성하셔. 민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지퍼백이었죠. 그 안에 민준의 황금 열쇠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참, 이거 사고 현장에서 회수했어. 당신이 늘 아끼던 그 황금 열쇠 펜던트. 아내는 지퍼백을 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간직할게. 어차피 이제 내 목에 걸 일도 없잖아. 아내는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생각해봐.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어. 아내는 김태준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반신은 감각이 없고 사랑했던 아내는 배신했고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그의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황금 열쇠가 모든 것을 되찾을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요. 여전히 같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이틀이 지났지만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65세의 장모님은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민준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향한 연민 대신 차가운 현실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애써 참았죠. 어머님, 서희한테 들었어. 내 상태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다시 걸을 수 있대?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제 담당 의사는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척추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회복 가능성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죠. 아직 확실하진 않대요. 재활 치료를 받아봐야. 그래, 재활. 장모님은 창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서희가 이혼 얘기 꺼낸 거 알아. 나도 그게 맞다고 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까지 아내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알아. 내가 힘든 거. 하지만 서희 생각도 해봐야지. 젊은 여자가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니. 그리고 회사 일도 있고. 장모님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민준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이혼합의서야. 그리고 지분양도 동의서. 변호사가 다 작성했어. 내가 서명만 하면 돼.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일어서셨습니다. 민준아, 현실을 봐. 내가 지금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이 사회가 가만히 있겠어?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위자료라도 받는 게 나아. 장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자신의 20년이 담겨 있었죠. 결혼 생활, 회사 생활, 모든 것이. 오후 3시쯤 아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준이 함께였죠. 젊은 부장은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진이라도 한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지? 아내의 말투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했어? 안 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아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건데? 당신 상태 봐. 화장실도 혼자 못 가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소변줄을 달고 있었고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죠. 김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임시 이사회 소집됐대요. 경영 공백 문제로.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민준에게는 독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알았어. 준비해둬. 그녀는 다시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 씨, 이사회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때까지 서명 안 하면 더 복잡해져. 법적 다툼까지 가면 당신한테도 안 좋아. 내가 왜 서명을 해야 하는데? 민주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황금 열쇠 펜던트였죠. 그녀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당신 장인어른이 준 거라며. 근데 이게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던데?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사 비서실에서 조사 좀 해봤어. 당신 장인어른이 특별한 금고를 하나 만들어뒀더라고. 아무도 모르게. 이 열쇠가 그 금고 열쇠라던데 맞지? 아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 아마 회사 핵심 특허 서류들이겠지? 당신 장인어른이 평생 모아둔 자료들.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생전에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들을 따로 보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민준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죠. 다만 이 황금 열쇠가 중요하다는 것만 당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서명 안 하면 나도 방법이 있어. 법원에 당신 무능력자 선고 청구할 수도 있고. 아내는 펜던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준이 그녀의 팔짱을 꼈습니다. 둘의 모습은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해도.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의료기기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불 아래 가만히 놓인 두 다리. 20년 전 결혼식 날 새 양복을 입고 이 다리로 걸어 입장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현장을 누비며 안전모를 쓰고 뛰어다녔던 기억도 났죠. 이제 그 다리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밤 10시 간호사가 야간 검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간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만해요. 하반신 감각은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게 있나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는 민준의 발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이거 느껴지세요? 아니요. 이건요? 간호사가 민준의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민준은 홀로 자신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온 힘을 다해 명령을 내렸죠. 움직여. 제발 움직여. 하지만 발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좌절감에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자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착각일까요? 민준은 숨을 죽이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뇌가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살짝 떨린 거예요.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명령을 내렸죠. 움직여라. 엄지발가락이 1mm도 안 되는 거리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민주는 간호사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의사에게 달려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눈물만 흘렸죠.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아내에게는 절대로. 만약 아내가 자신이 회복될 가능성을 안다면 더 급하게 움직일 겁니다.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도 몰랐죠.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마비 환자 연기를 계속하겠다고.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김태준을 속이겠다고. 그는 다시 발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근육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병실 창문 너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 장인어른이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 나는 강민준이야. 이 정도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 가득했던 눈에 이제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안심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죠. 민주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서명해 줄게. 하지만 이건 진짜 게임의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살아남는 것, 회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되찾는 것. 다음 날 오전 10시 아내가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민준의 침대 옆에 섰죠. 강민준 씨, 저는 법무법인 정상의 박철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서류 작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제가 서명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패배자의 목소리를 만들어냈죠.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고 회사 지분은 윤서희 대표님께 완전히 이양됩니다. 위자료는 5억 원으로 합의되었고요. 5억. 민준이 평생 일해온 태산건설에서의 지분 가치는 수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5억이라니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내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당신 치료비가 얼마나 들 것 같은데? 평생 병원 신세질 텐데 5억도 많아.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민준 앞에 펼쳤습니다.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동의서, 지분양도 동의서, 여러 장의 서류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민준은 서류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했죠. 사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명하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버티는 게 나은가?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버티면 아내는 더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법적 다툼까지 가면 언론에 알려질 것이고 회사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회복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길 거였죠. 펜 주세요. 민준의 말에 아내의 눈이 빛났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떨림도 연기였습니다. 실제로는 분노로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무너진 남자를 완벽하게 연기했죠. 첫 번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민준. 그의 이름이 서류 위에 새겨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서류에 차례로 서명이 들어갔죠.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치는 순간 아내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수고했어, 민준아. 현명한 선택이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3일 내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위자료는 언제 받나요? 민준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이혼 확정되면 바로 줄게. 그 돈으로 좋은 요양병원 알아봐. 여기보다 시설 좋은 데 많아. 요양병원. 민준을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너진 남자의 얼굴에서 차가운 전사의 얼굴로 바뀌었죠.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서명했던 그 손을, 펜을 쥐고 있던 손가락들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떨림이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기다려. 반드시 되찾을 거야. 민주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재활의학과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의사는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물리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하반신을 못 쓰더라도 상체 근력은 유지해야 하니까요. 내일부터 물리치료사가 올 겁니다. 어떤 분이 오시나요? 이현주 치료사입니다. 경력 10년 된 베테랑이에요.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죠. 의사가 나간 후 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리치료사. 그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자신의 회복 상태를 알릴까요? 그날 밤 민주는 혼자 비밀 재활을 시도했습니다. 병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온 정신을 발에 집중했죠.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어제보다 조금 더 쉽게 움직였습니다. 왼쪽도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10분쯤 지나자 미세하게 떨렸죠. 민주는 시간을 쟀습니다. 발가락을 10번 연속으로 움직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한 번 움직이는 것도 벅찼으니 분명한 진전이었죠. 그는 땀을 흘리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밤 12시가 넘어서야 지쳐서 멈췄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이현주입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35세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프로페셔널한 분위기가 풍겼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주는 침대를 약간 일으켰습니다. 현주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민준을 바라봤죠. 척추 2번 손상, 하반신 완전 마비 진단받으셨네요. 많이 힘드시죠? 견딜만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상체 근력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하반신을 못 쓰면 상체로 모든 걸 해야 하니까요. 휠체어 사용법도 배워야 하고요.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현주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그런데 이 선생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반신 마비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현주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마비에서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손상 정도와 환자의 의지, 그리고 운이 따라야 하죠. 의지요? 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현주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죠. 이 사람도 뭔가를 잃어본 사람이구나.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민준의 질문에 현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의사였어요.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였죠. 의사였다고요? 네. 하지만 병원 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유지했지만 어느 병원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대가를 치렀지만요. 민주는 현주를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불의를 보고 싸운 사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현주는 민준의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시켰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힘들었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현주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30분간의 운동이 끝나고 민주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현주가 물을 건넸죠. 첫날 치고 잘하셨어요. 내일은 조금 더 강도를 높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주가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네. 혹시 완전 마비 환자가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현주가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걸을 수 있나요? 재활을 제대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야 하죠. 현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강민준 씨, 발가락이 움직이나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의 눈이 커졌죠. 언제부터요? 이틀 전부터요. 아주 조금씩. 현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요? 민주는 현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믿는 건가요? 선생님은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 될 겁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민주는 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하니까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것은 비밀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의 복수는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거였죠. 새벽 5시 병실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민준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죠.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현주가 어제 가르쳐준 대로 팔의 힘만으로 몸을 움직였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이를 악물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준비됐어요? 현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현주는 가방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탄력 밴드, 작은 아령, 폼롤러. 그녀는 먼저 민준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민준은 집중했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빨랐죠. 현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발가락들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신경 전달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근육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틀 동안 안 쓴 것만으로도 근육이 빠지기 시작했죠. 현주는 민준의 종아리를 눌러봤습니다. 민준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각은요? 아직 없어요. 그럴 거예요. 운동신경이 먼저 돌아오고 감각신경은 나중에 회복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현주는 민준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다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새벽 5시에 30분, 밤 11시에 1시간씩 훈련할 거예요. 낮에는 절대로 회복 상태를 들키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현주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매일 발가락 움직임을 기록하세요. 몇 번 움직였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진전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민주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현주의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죠. 기적은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을 맛볼 겁니다. 준비하세요. 1시간 후 민주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현주의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상체 운동부터 시작해서 코어 운동, 그리고 하체 스트레칭까지. 민주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잘했어요. 내일은 더 힘들 겁니다. 현주는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도구를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죠. 오전 9시 아내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내려다봤죠. 이혼 서류 접수했어. 일주일 후면 효력 발생해. 아내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참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 경기도 쪽에 있는데 시설 괜찮더라. 다음 주에 옮기는 게 어때?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그곳으로 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현주를 만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재활도 불가능하죠. 아직은 병원에 있어야 해요.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치료? 어차피 안 나을 건데 뭐하러? 아내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한 달만요. 그 후에 제가 알아서 갈게요. 아내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한 달, 그때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 달, 그 안에 최대한 회복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민주는 또 다른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강민준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받아 읽었습니다. 한재민,
사설탐 정사무소 진실. 탐정이요? 네. 이연주 선생님 소개로 왔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주가 탐정을 보낸 거였죠. 재미는 의자를 가져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현주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고요. 어떻게? 저는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사회부에서 일했죠. 대기업, 권력형 범죄 같은 거 파헤치는 게 제 특기였어요. 재민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믿음직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큰 걸 건드렸어요. 국회의원이랑 대기업이 결탁한 부정 입찰건이었죠. 기사 쓰려고 했는데 위에서 막았어요. 제가 버텼더니 해고당했죠. 그래서 탐정이 되신 거예요? 네. 기자는 못하지만 진실을 찾는 건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재민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내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윤서희, 50세. 태상건설 대표이사.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물려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제 직업이 탐정이니까요. 재민은 태블릿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아내와 김태준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 달 전 사진입니다. 당신 사고 나기 20일 전이에요. 민주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김태준은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잔이 놓여 있었죠. 불륜 관계는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목격됐거든요. 호텔, 골프장, 심지어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왔어요. 재미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증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김태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남자 3년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때도 기혼 여성 상사와 불륜 관계였죠. 결국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준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네. 제가 보기엔 김태준은 의도적으로 당신 아내에게 접근한 겁니다. 돈을 노리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방해물이었죠. 재민은 태블릿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차 브레이크 조작으로 봅니다. 하지만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사고 차량은 어디 있나요? 폐차장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주변을 더 파헤쳐 보죠.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재민은 일어서며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증거는 제가 찾아낼 테니까요. 재민이 나가고 민준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불륜, 김태준의 의도적 접근. 그렇다면 자신의 사고도 그들이 계획한 걸까요? 저녁 6시 현주가 정규 치료 시간에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상체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민주는 완벽하게 마비 환자를 연기했죠. 다리에 감각 있으세요? 현주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민준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밤 11시 비밀 훈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현주는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시켰습니다. 민준의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죠. 발가락 20번 연속으로 움직여 보세요. 민준은 땀을 흘리며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20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어제보다 2배나 빨라졌죠. 좋아요. 이제 발목을 시도해 봅시다. 발목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좌절했지만 현주가 격려했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단계씩 가는 겁니다.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시간이 걸려요.
1시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민주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현주가 물을 건넸습니다. 재민 씨 만났죠? 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그 사람한테 신세 진 적 있어요. 제가 병원 비리 고발했을 때 기사 써주려고 했던 사람이죠. 결국 기사는 못 나갔지만 그 사람의 정의감은 진짜예요. 현주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기록 남기세요. 발가락 20번 연속 성공. 시간 5분.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첫 페이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진전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일주일 후면 발목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후면 현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한 달 후면 제대로 앉을 수 있을 거라는 걸, 2달 후면 서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걸. 현주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현주가 나가고 민주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내는 한 달 후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전에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발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해도 움직였죠.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마비 환자였지만 비밀 재활의 결과는 놀라웠죠. 발목은 이제 30도까지 구부릴 수 있었고 무릎도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현주가 다리를 만질 때 희미하게 느껴졌죠. 금요일 오후 2시 태산건설 본사 24층 대회의실 15명의 이사진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안에 서희는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김태준이 비서 자격으로 앉아 있었죠. 회사 전무이사 최인호는 서희의 오른편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부회장이 참석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인정상 허락했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타고 있었죠. 현주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재민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준 씨.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민준은 회의 테이블 맨 끝에 휠체어를 댔습니다. 현주가 그 옆에 섰고 재민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회장직 해임 및 지분 정리 최종 승인입니다. 이미 강민준 전 부회장과 합의가 완료됐고 법적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사회의 승인만 남았죠. 최인호 전무가 일어서서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찬성합니다. 강민준 전 부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윤서희 대표가 단독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것이 회사를 위한 최선입니다. 다른 이사 몇 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부회장직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12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15명 중 12명.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3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 이사들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서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부터 태산건설의 모든 경영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사 여러분, 새로운 태산건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윤서희 대표님,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내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황금 열쇠로 금고 여셨어요? 아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덕분에 회사 핵심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특허 서류, 계약서, 설계도.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더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거짓말이네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금고였죠.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황금 열쇠는 이거예요. 그가 꺼낸 것은 다른 황금 열쇠였습니다. 아내가 가진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은 2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가짜는 제 목에 걸어주시고 진짜는 따로 보관하셨죠. 제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요. 민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진짜 금고는 본사가 아니라 외부은행 금고에 있었어요. 그 안에는 회사 핵심 특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었죠. 서류에는 회사 주요 계약서와 함께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희 대표가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총액 30억 원. 김태준 명의 계좌로 이체했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헛소리 마.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재민이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죠. 이건 사고 나기 이틀 전 정비소 직원이 제 차를 조작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에는 정비소 직원이 차 밑에 기어 들어가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서희 대표가 그 정비소 사장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고요.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아내가 봉투를 건네고 정비소 사장이 받는 장면이었죠. 제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살인 미수였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증거 조작이야. 누가 믿겠어 그런 걸. 그럼 이건요? 재민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절단된 차량의 정밀 감정 영상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로 절단됐습니다. 자연 마모가 아닙니다. 아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씨, 민준의 시선이 김태준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의 전 직장 기록도 확인했어요. 3년 전에도 기혼 여성 상사와 불륜 관계였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그 여성도 비슷한 시기에 이혼했고요.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당신의 수법이에요. 부유한 기혼 여성에게 접근해서 불륜 관계를 만들고 그녀의 남편을 제거한 뒤 재산을 차지하는.
재민이 또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김태준의 전 직장 상사와의 문자 메시지 기록, 통화네요. 경찰이 다시 조사 중입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현주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민주는 손을 저었죠.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주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민주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그는 아내 앞으로 걸어갔죠.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아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불가능해. 의사가 평생 못 걷는다고 했어. 의사가 틀렸나 봐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강했거나요. 민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배지를 보이며 말했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입니다. 윤서희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내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태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죠. 김태준 씨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살인 미수 공모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김태준은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내가 끌려가면서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금고도 회복도.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 한 순간부터 계획했죠. 살아남는 거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죠. 장인어른이 앉았던 자리, 그가 앉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사 여러분,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금 표결은 무효입니다. 윤서희는 범죄자였고 그녀의 경영권은 애초에 불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태산건설의 정당한 부회장으로 복귀합니다. 원로 이사 한 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인어른, 저 해냈어요. 회사를 지켰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오전 10시 경기도 남양주의 새로 지어진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대식 건물은 5층 높이로 유리창을 통해 내부의 밝은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희망 재활병원 개원식. 민주는 새하얀 셔츠와 네이비 재킷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법정에서 봤던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안녕하세요. 태산건설 부회장이자 희망 재활병원 설립자 강민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 언론,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병원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평생 못 걸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물리치료사, 믿음직한 탐정.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민주는 객석의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민준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재활병원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곳입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가위를 들어 리본을 잘랐습니다. 희망 재활병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민주는 병원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재활 장비들, 넓고 밝은 치료실, 편안한 병실들, 모든 것이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2층은 물리치료센터예요. 이현주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시죠. 민준이 소개하자 현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희망 재활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가능하니까요. 현주의 말에 방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남양주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현주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민준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병원을 설립할 거라는 걸요. 민준 씨가 이루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저처럼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주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민준 씨를 만나서 저도 의미를 찾았어요. 현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민준 씨 곁에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현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났습니다. 강민준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두 번째 삶에 제가 함께해도 될까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네, 함께해요. 현주가 일어서서 민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죠.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두 번째 삶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스킬노트를 구독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스킬노트였습니다.